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원하시고 요청해 오신 차분한 효도로의 유도 분석 영상입니다. 유도는 태권도나 검도와 더불어 20-30년 전에도 초등학생들이 밴을 타고 다니며 열심히 배우고 다녔을 만큼 나름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매우 대중적인 무술입니다. 보통 쿵푸 같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무술들이 괜히 강할 것 같고 비밀 기술이 있을 것 같아 궁금증을 유발하는 면이 있다면, 유도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주변에 매우 가까이 있는 무술이었기 때문에 유도의 강함은 사실 운동의 이응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압니다. 유도를 생각하면 바로 상대방을 잡고 넘기거나 맺히거나 깔아 뭉개버리는 매우 과격한 액션이 떠오르기 마련이며, 선수들이나 맺히기를 당하고 훌훌 털고 일어나지 아무리 매트 위라고 해도 일반인이 제대로 맺히기를 당하고 상대방 무게에 제대로 깔린다면 호흡 곤란오고 그대로 끝입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혹은 콘크리트 위에 이 맺히기를 당한다면 뼈가 아주 많이 아스라질 것으로 생각되며, 낙법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거운 머리가 먼저 바닥에 닿을 것이며 사망할 수도 있는 정말로 위험한 무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유튜브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분한 효도로입니다. 요새 주짓수, 레슬링, 삼보 등 그래플링 관련 무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저희 채널 초반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던 유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격투기 만세! 우선 첫 순서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아직 뚜렷한 차이점을 모르시는 것 같아 준비한 주짓수와 유도의 차이, 그 다음은 흥미진진한 유도의 뒷이야기, 그리고 유도 파이팅 스타일 분석, 마지막으로 유명한 유도 출신 격투기 선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와 주짓수의 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짓수는 사실 브라질리언 주짓수입니다. 유도나 주짓수를 수련하시거나 무술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간단히 주짓수와 유도의 관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도관 유도의 창시자인 가노 지고로, 그 중에서도 그의 초대 제자 중에는 마에다 마치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마에다 마치오는 브라질로 가게 되는 일이 생기며 브라질에서 마치오에게 의식주를 제공해가며 대접해준 집안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바로 그 그레이시 가문입니다. 마치오는 자신을 돌봐준 그레이시 가문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로 그레이시 가문의 수장인 엘리오 그레이시에게 유도를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마치오가 유도를 가르쳐주면서 굳이 왜 유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썰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썰은 바로 마치오가 스승님에게 유도를 전파해도 된다는 공식적인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마 유도라고는 못하고 그보다 더 오래된 무술인 유술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유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도를 유술이라고 배운 그레이시 유술은 브라질식 발음인 주짓수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원래 주짓수는 마에다가 가르쳐준 것이니 자신들이 이 주짓수를 개량해서 브라질리언 주짓수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실제 유술과 우리에게 친숙한 주짓수는 그 차이가 너무나도 많아 같은 무술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21세기에 우리가 말하는 주짓수의 단어 뜻 자체는 일본 고대 무술인 유술이며, 주짓수의 풀네임은 브라질리언 주짓수, 그리고 주짓수의 실제 모습은 무규칙 격투기를 사랑하는 브라질 사람들에게 맞게 개량된 유도입니다.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한 판으로 끝내는 유도와는 달리 주짓수는 반대로 그라운드로 가는 과정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라운드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최근 들어 새롭게 생긴 기술을 제외하곤 두 무술은 같은 기술이 아주 많이 공유하고 있으며 서로 싸우는 룰과 목표가 다르다 보니 자주 사용하는 기술도 자연스럽게 달라진 것 뿐이지 사실 두 무술의 뿌리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이유로 두 무술은 점점 멀어졌고 이젠 유도와 주짓수는 아예 다른 스타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유도의 뒷이야기. 유도는 일본 고대 무술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그래플링 무술입니다. 일본식 레슬링이라고도 불리우는 수모와 더불어 일본을 대표하는 그래플링 격투술이며 주로 도복을 입고 경기를 진행합니다.
유도는 상대방을 넘어뜨리거나 맺히고 못 움직이게 누르고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목을 조르거나 관절을 꺾는 등의 서브미션을 시도하는 매우 현실과 근접한 무술입니다. 주짓수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때 잠깐 짚었으나 유도는 본래 유술을 포함한 다양한 고대 일본 무술을 바탕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유도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 유도는 본래 강도관, 일본식 발음으로 코토간, 어쨌든 강도관 유술이라고 유술의 한 계파로 시작되었습니다. 강도관 유술, 즉 유도의 창시자는 가노 지고루이며 그는 1882년 자신이 배운 무술들의 매치기, 굳히기, 관절기 등을 베이스로 하고 유도의 첫 목적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전투가 아닌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단련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투가 목적이 아닌 유도도 지금이 되어서야 완전히 레슬링 형태의 무술로 발전한 것이지 원래는 발차기와 주먹 기술이 있을 정도로 과격한 무술이었습니다. 근데 전투 목적이 아니라니. 주짓수와 유도의 정신이 적어도 현대가 아닌 초대 유도의 정신은 매우 비슷한데요. 이들은 자신만의 무술을 제작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무술들을 종합하고 불필요하거나 쓸데없는 기술들을 삭제하고 실용성 있는 기술들만 종합한 일종의 종합 격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도의 창시자인 가노 지고루는 이 같은 신념이 얼마나 강했냐면 당시 너무 잔인하다는 평가를 받던 가라데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무술 세미나를 여는 등 다른 무술과의 교류를 환영했으며 그 교류를 통해 자신의 무술을 발전시키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이같이 매우 빠르게 앞서 나간 유도는 곧 대회 등을 통틀어 다른 무술들을 앞지르고 무찌르고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 다른 유술 계파 사이에서 따가운 눈초리를 받기 시작합니다. 곧 이 격투기는 유술 계파 중 가장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유술에서 떨어져 나와 유도라는 이름으로 자기만의 특징을 확실히 찾습니다. 유도 파이팅 스타일 분석. 그 배경이 어찌되었던 현대 유도는 상대방을 잡고 넘어뜨리고 제압하는 것에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도를 직접 접하기보단 고수들의 하이라이트 영상에 익숙하신 분들은 먼저 잡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사실 모든 무술이 그렇듯 유도도 아는 만큼 보이는 무술입니다. 서로 붙잡고 대립하고 있는 클린치 상황에서도 어마어마한 변수가 나올 수 있으며 심지어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도중에도 뒤집는 등의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선수의 등이 완전히 바닥에 닿을 때까진 아무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만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포지션을 잡기 위한 두 선수의 치열한 공방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기서도 가장 치열한 것은 바로 그립, 잡기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누가 더 유리하게 상대방의 도복을 잡냐 싸움인데요. 주짓수 같은 다른 도복을 입은 무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플링에서 입는 도복은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재가 매우 두껍습니다. 이 두껍고 무거운 도복을 꽉 쥐고 상대방의 몸무게까지 넘기려면 전완근, 다시 말해 소나기의 파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립을 잡으면 어찌하냐고요? 바로 다리를 걸거나 상대방을 끌어들어 올리고 지렛대 혹은 원심력 등 중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리한 포지션을 잡았다고 해도 어쨌든 상대방을 넘길 때, 즉 결정타를 날려야 할 타이밍엔 웬만하면 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엄청난 무술입니다. 그래서 유도하시는 분들에겐 순식간에 폭발적인 힘을 내는 근육인 속근이 중요하며 이를 키우기 위해 파워리프팅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잡고 컨트롤하고 넘기는데 들어가는 근육은 전완근뿐만 아니라 이두, 광배, 그리고 등 근육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꽤 많은 유도 선수들이 체급에 비해 어깨가 넓고 덩치가 큰 편입니다. 아무튼 현대 유도는 상대방을 빠르게 정확하게 잡고 낭비하는 에너지가 없도록 효율적인 공격 패턴을 시도하고 깔끔한 한 판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로 트렌드입니다. 낙법이 확실하다 해도 유도를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매치기를 당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숨이 턱 막힐 정도의 충격은 당연한 것이며 심할 경우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뼈가 으스러집니다. 이래서 현대에는 바닥에 누워서 하는 기술 위주인 주짓수보다 서있고 옷 입은 상대를 순식간에 바닥에 꽂아버릴 수 있는 유도가 1대1 싸움에 더 유리하다는 평이 있으며 이 같은 이유로
각국 경찰 특수부대 중 유도를 필수 운동으로 가르치는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유명한 유도 출신 격투기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슬픈 현실이긴 하나 초창기 종합 격투기는 자신의 무술에 열심히 종사했지만 돈을 벌 길이 없는 이들이 찾던 창구 중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학교 대표팀이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있었는데요. 현역에서 은퇴를 하거나 대표팀에서 탈락하고 큰 시합이 없는 선수들은 그 어떤 무술을 배워도 출전할 자격이 생기는 종합격투기로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도는 아직도 세계적으로 상당히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으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동양 국가에선 유도가 미래가 있는 스포츠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대우가 아직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만큼 유도 출신 격투기 선수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굳이 개고생에서 종합격투기로 전향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트렌드를 따라 노기, 즉 도복이 없는 유도 훈련도 흔해지고 있긴 하나 이는 아주 최근의 이야기이며 과거에는 도복이 없으면 꽤 애매한 유도가 팬티 수준의 반바지만 입고 하는 종합격투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유도 출신 대표 격투기 선수 2명에 대해 아주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레슬링 편과 마찬가지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선수는 파이팅 스타일만 알아보는 것이며 각 선수의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격투기 비하인드 시리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추성훈 혹은 요시히로 아키야마로 알려져 있는 그는 대한민국에 배신당했다가 보기 좋게 복수하고 이제는 두 국가의 관계를 회복을 응원한다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는 추성훈 선수입니다. 추성훈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유도를 시작하고 이후 한국 부산으로 넘어와 유도계에 한 획을 그으려고 했으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좌절하고 맙니다. 그는 자신의 체급인 81kg급에서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조인철 선수를 넘지 못하고 결국 국가대표 자격을 따지 못합니다. 추성훈 선수는 이때 사건에 대해서 협회가 용인대학교 출신인 조인철 선수를 밀었다, 비리가 있었다 등의 여러가지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오늘 에피소드와는 관계없는 부분이니 일단 이 논란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성훈은 이를 바득바득 갈며 일본으로 귀화해버리고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대표 선수인 안동진 선수를 꺾고 일본을 대표하여 금메달을 땄습니다. 당시에는 언론에서도 대놓고 그를 욕을 하는 등 그가 배신자이다, 박쥐다 라는 표현을 했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당시 뒷얘기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대중들은 오히려 협회의 비리를 욕했으며 추성훈 선수가 공정한 방식으로 평가를 받았더라면 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메달을 땄을 거라며 아주 말이 많았죠. 그리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추성훈 선수는 종합격투기로 전향할 것을 밝힙니다. 그는 2004년 12월에 K1 히어로즈 라이트급으로 종합격투기에 데뷔하고 가볍게 안바로 첫 경기 승리를 따냅니다. 대부분의 유도 출신 파이터들은 매치기와 누르기에 의존해 지루한 경기 양상을 보였지만 추성훈 선수는 타격을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타격에서도 상대방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기는 화끈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죠. 스피닝 백킥 등으로 상대방을 KO시킨 적이 있을 정도로 그의 타격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서이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유도 선수는 바로 스턴건 김동현 선수입니다. 이미 매미 권법으로 유명한 김동현 선수는 그래플링과 누르기 실력은 지구 정상급이라는 것으로 인정되었죠. 김동현 선수는 유도 선수가 종합격투기로 전향했다기보다는 그는 종합격투기에 입문하기 위해 유도를 배운 만큼 추성훈 선수의 배경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는 과거 한 인터뷰를 통해 종합격투기에 꼭 필요한 유도를 배우기 위해 용인대학교 체육학부 유도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체중 감량을 위해 몇 그램이라도 무게를 더 줄이기 위해 삭발을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술과 담배는 아예 멀리한다고 합니다. 김동현 선수가 유도식 테이크다운으로 상대방을 눕히고 깔아뭉개고 컨트롤하는 장면은 많이 봐오셨을 겁니다. 아쉽게도 경기가 화끈하지 않고 컨디션 기복이 심해 상위 랭킹에도 여러 번 올랐으나 격투가로서 세계의 큰 관심은
아직은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도식으로 상대방 선수를 깔끔하게 넘어뜨릴 때 들리는 관객의 환호성, 그리고 그 짜릿함은 경기 화제성이나 결과와는 상관없이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심장을 울리게 하기도 하죠. 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 너무나도 궁금해하시고 너무나도 원하셨던 유도 스페셜 방송 준비해봤습니다. 댓글로 혹시 또 원하시는 무술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고요. 추천해주시면은 그중 선정하여 바로 다음 영상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분한 효도로였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